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 실현을 위한 11번째 시간으로서 인성 5영양 면역 증감 효과 기반 전인격 역량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성 5영양은 바로 사람의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또 이것은 인적 역량을 자율적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전인격 형성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 자아 실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전인격이고 완전 자아 실현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있는 인성 5영양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인성 5영양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인성 5영양이 가지고 있는 면역 증감 효과라는 것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인성 5영양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인성 5영양은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느냐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인성 5영양은 우리 안에 연합의 형태로 생명력, 즉 자아 실현 경향성에 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인성 5영양은 독립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인성적 영향을 발휘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창의 영향과 정서적 영향이 결합할 경우, 즉 연합할 경우 서로를 강화하는 그 역할을 하며 또한 인성 5영양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인성적 특성이 보다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성 5영양이 바로 연합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그림 1-20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창의 영향, 정서지능 영향, 자기 정화 영향, 가치화 영향, 자아 실현, 자의의지 영향들이 이와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연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에 어느 하나가 변화하면은 당연히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정서적 스트레스는 바로 창의 영향의 발현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인성 5영양은 서로의 활동을 강화하기나 저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성 5영양은 표 1-6과 같이 각각 고유한 근원적 인성 영향들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이미 인성 5영양 각각 자신의 근원적 인성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창의 영향은 독창적, 차별적, 공감적, 리더적, 적응적 창의 영향으로서 근원적 창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지능 영향, 가치와 자아 실현, 자기 영향은 각각 표 1-6과 같이 자신의 고유한 근원적 인성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원적 인성 영향들도 독립적이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들은 각각 고유한 인성적 특성을 발현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과학적에 작용하는 리더적이고 독창적 창의 영향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존의 과학적 원리를 포함과 함께 새로운 과학적 기원의 원리를 창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과학적 원리를 포함한다는 그 기능은 바로 리더적 창의 영향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독창적 창의 영향은 바로 새로운 과학적 기원이 되는 그 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든 간에 인성 5영향은 바로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성 5영향의 상호작용은 바로 우리 인성 5영향이 정체성이 개발될 때 더욱더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같이 정체성을 가진 인성 영향, 즉 정체성은 자신의 본질 구현을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성 5영향이 가진 정체성의 그 행동 특성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먼저 자아 정체성과 인간 행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자아 정체성은 자기다움을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
학생으로서 자아 정체성을 가진 그런 학생은 학생다운 행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회사원으로서 자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회사원으로서 그런 행동을 한다. 즉 자기다운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사물이나 개체의 정체성은 이들이 고유한 특성이나 가치로서 그들의 고유한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정체성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먼저 에릭슨을 보게 되면은 에릭슨은 자아 정체성은 동일성과 포용성과 전체성으로 특징된다 합니다. 동일성은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통일된 자아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포용성은 종합적으로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의미로서 정체성을 의미하며 전체성은 있어야 할 내면의 모습이 내면된 자아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엘 스넬 같으면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비전을 포함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연속성으로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관계성과 연속적 구조 자체로서 연결성에 관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차별화된 인격과 관계성의 통합,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또는 마르시아는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기 의미 응집체이고 인간 개발에 긍정적으로 가치화된 궁극적 형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들은 바로 자신의 본질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설명드린 것 같이 그 학생으로 자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학생으로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바로 학생으로서 정체성은 학생의 본질 구현을 위한 주도적 행동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 정체성이 바로 주도적 행동하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바로 면역 증감 효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면역 증감 효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강한 그런 세포들은 바로 이와 협력적 관계에 있는 그 항체에 대해서 보다 강체 효과를 증가시키고, 그러나 이와 부정적 관계에 있는 그 세포에 대해서는 바로 그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면역 증감 효과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면역 증감 효과는 우리의 정신 세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정리해 보면은 인성 오형량 면역 효과라는 것은 서로의 기능을 지원 또는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성 오형에 가진 면역 증강 효과는 인성 오형량들 간에 서로의 기능을 지원하거나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 인성 오형의 면역 증강 효과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성 오형의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자아 정체성은 바로 동일성과 포용성과 전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 오형을 기본 형성한 자아 정체성은 동일성에 따라서 각각 고유의 인성 특성을 유발하고 포용성과 전체성에 따라 상호 영향을 미쳐 상대 활동을 지원하거나 강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성 오형의 발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들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자신의 수명 주기를 따라 발달 과정을 거쳐간다 하는 것입니다. 인성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비전을 만들어내고 상대 활동을 지원하거나 강화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인성 역량은 정체성이 큰 인성 역량에 흡수되거나 다른 인성 역량의 기능을 저해합니다. 예를 보게 되면 창의 영역과 정서 지능 영역의 정체성이 모두 확립될 경우 이들은 서로를 지원 또는 강화합니다. 이러한 개인은 정서적 안정을 기반으로 창의적 능력이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정서지능 영향의 정체성이 미약할 경우 정서적 불안은 바로 창의 영향의 발현을 방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성 오형의 면역 증명 효과는 이들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인성 오형의 서로의 기능을 지원,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 이상 인성 영향을 기반으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될 경우 인성 오형량 면역 증감 효과에 기인하여 나머지 인성 영향이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체성을 가진 인성 영향은 바로 하나가 되고 하나는
인성 오영향으로 다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자아 정체성은 동일성과 포용성과 전체성에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인성 오형의 면역 증감 효과를 통해서 인성 영양 정체성을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인성 오영양 중에 정체성을 가진 것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고 활동을 지원도 강화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정체성이 큰 다른 것에 흡수되어 기능을 방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 다시 해보면은 에릭슨의 이야기 같으면은 정체성은 개인에게 동일성과 연속성의 느낌을 가지게 하고 스스로 의식하지 않을지라도 개인의 삶의 질에 관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체성은 자신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주도 역할을 하고, 정체성이 강할수록 이러한 역할은 강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바로 자기 통합성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통합성은 타인으로부터 분리 또는 자기 통합을 함께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에서 타인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이들을 조화롭게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과 변화 속에 자기 지각적 일관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성 오형의 정체성 중에 바로 지배적 인성 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배적 인성 영향은 바로 인성 오형 중에서 정체성의 가장 큰 그런 인성 영향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 1-21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에게 작용하는 근원적 5 장애 영향을 진단한 결과입니다. 예를 보이겠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부분 독창적 장애 영향이고, 붉은색 부분은 차별에 대한 장애 영향이고, 녹색은 공감적 장애 영향이고,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리더적 장애 영향이고, 또한 푸른색 부분은 정적 장애 영향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있는 5가지 장애 영향이 바로 나타나는 발현된 모습이 각각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1군의 경우를 보게 되면 가장 활성화된 것이 바로 보라색 부분인 리더적 장애 영향입니다. 1군의 경우는 리더적 장애 영향이 바로 지배적 인성 영향으로 작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군을 보시게 되면 독창적 장애가 가장 발달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군에 속한 사람은 바로 독창적 장애 영향이 지배적 인성 영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3군을 보시게 되면 3군의 경우에는 지배적 장애 영향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성 오영양 중에 지배적 인성 영향 역할을 고양하고 촉진시킬 경우 지배적 인성 영향의 정체가 더욱더 강화되고, 개인이 의식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바로 자신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도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배적 인성 영향을 기반으로 인성 오영양 면역 증감 효과를 통해서 우리 인성 영양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성 오영양 면역 증감 효과를 통한 인성 영양 개발을 하는 그 프로세스는 그림 1-22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1-21을 보시게 되면은 면역 증감 효과를 통해서 인성 오영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인성 오영양 중에 인성 오영양의 정체성을 진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 진단을 통해서 정체성을 가진 인성 오영양 중에 지배적 인성 영양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것을 촉진하고 고양할 경우 인성 오영양이 자율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면역 증강 효과에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스키마가 형성되고, 형성된 스키마는 바로 우리 안에 인성 오영 면역 증강 효과의 작용을 보다 더 강화시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인성 오영양 중에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바로 자기 정화를 통해서 바로 인성 영양의 정체성을 개발하고, 개발을 통해서 다시 인성 오영의 정체성이 있나면 다시 진단,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갑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성 영양 개발 지식인 학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는 첫째로 지배적 인성 영양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고양하고 촉진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지배적 인성 영양은 바로 면역 증가 프로세스를 위해 비전을 형성하고, 이것의 실현을 위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개인의 생각 행동을 긍정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긍정성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이고 자기 주도적 행동을 유발하고
개인을 자신 일에 집중 몰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성 영향에서 지배적 인성 영향과 가장 협력적 관계에 있는 인성 영향의 역할을 고양 및 촉진시킴으로써 개인의 인성 영향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성 영향의 정체성 형성이 없을 경우 이들은 수명주에 잠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성 오영향 지각 아래 끓고 있는 마그마와 같은 상태에 있으며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탐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의 인성의 개발을 위해 해당 인성 영향에 대한 스키마를 형성하고 성취행로 기반으로 자기 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성형 개발 학습은 바로 인성 오영양 정체성 진단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성 오영양 면역 증감의 효과는 바로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우리 인성 영향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인성 오영 면역 증가 효과를 통해서 인성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인성 오영양의 정체성 진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성 오영양의 정체성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인 PSAD 인성 오영양 진단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에 참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